일단 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라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약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약의 부작용이나 약을 피해서 나타나는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용법, 용량을 사용해서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2004년 미국에서 관절염 치료제를 먹고 심장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고 2005년 일본에선 통풍 치료제를 장기 복용한 환자가 급성 간염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 가지 약이라도 오랜 시간 복용하면 약의 또 다른 측면인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약을 해독하는 간 기능과 약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약물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가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자주 먹는 약의 부작용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두통이나 진통제 계열이 이런 약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먹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노년층이 많이 먹는 관절염 약입니다. 관절염 약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관절염 약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실제 오랜 시간 관절염 약을 복용해왔다는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는설에서 나왔는데 최경 씨 맞으세요? 예. 오늘은 고생했어요. 들어와요. 10여 년 전부터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인 55세 최겸 씨. 젊은 시절 연골을 다쳐 관절염을 앓게 된 이후 관절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었는데 관절이 무지 안 좋았어요. 오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찜질 좀 하고 있어요. 약도 먹고 찜질도 하고 하니까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좀 관리하고 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많이 활동적이고 춤도 추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관절이 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는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 통증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가 먹는 약은 오로지 관절염 약뿐. 한 끼에 4알씩 꼬박꼬박 복용 중이었는데 문제는 최근 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것. 약을 먹으니까 무릎은 좋아졌는데 언제부턴가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병원에서 지키라는 거는 다 지키고 있어요. 식사 후 30분 있다가 약 먹을 것.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혈압이 은근히 오르고 좀 머리 두통이 와요. 하여간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안 좋아요. 뭔가가. 관절 통증은 줄었지만 위장장애, 고혈압, 두통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최겸 씨. 그를 괴롭히는 이상 증상 중 관절염 약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지금 최겸 씨의 경우 혈압도 많이 오르고 위장장애도 있으면서 최근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노화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 부작용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겸 씨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 중 오랫동안 복용하신 관절염 약의 부작용은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관절염 약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나타난다? 현재 통증을 줄여주는 관절염 치료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위 건강이 망가져 위염이나 위궤양, 위장출혈 등 위장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흔히 약을 먹을 때 위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인 이 약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해 통증을 줄여주는데 그 효소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 위장 장애를 불러오게 된다고 한다. 최겸 씨가 꾸준히 복용해온 약의 성분들 역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로 위장 장애에 대한 경고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도 골관절염약 부작용으로 위장 출혈, 궤양, 천공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실제 위궤양으로 입원 또는 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20~30%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사용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위장 출혈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전 세계에서 이 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병원 처방 외에 임의적으로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하시고요. 또 위장 출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염약 부작용인 위장 출혈을 막기 위해선 궤양 생성을 막고 위장 출혈이 생겼을 경우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관절염 약 부작용이 부르는 위장 장애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알려줄 장유진 한의사. 관절염약 부작용이 부르는 위장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생활 속 식재료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에 답이 있다는데 대형마트를 가득 메운 수많은 식재료 중 그 비법은 다름 아닌 채소? 여기 있는 이 마늘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기 있는 저 애호박이나 여기 있는 이 당근과 같은 채소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꾸준히 드시면 위 건강에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릴 식재료는 저기 있네요. 장유진 한의사가 추천하는 관절염 약이 부르는 부작용을 막아줄 채소의 정체는 바로 이 적양배추입니다. 관절염 약 부작용 막는 식재료가 적양배추다? 이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 바로 이 양배추이죠. 양배추는 궤양의 생성을 막고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을 도와주는 비타민 UKA가 고루 들어있어서 관절염 약이 부르는 위장 출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을 띠는 적양배추에는 일반 양배추에는 없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위장의 노화를 막아서 위장 출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성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 하나로 관절염도 잡고 관절염 약의 부작용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관절 건강은 물론 관절염 약 부작용인 위장 출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적양배추. 관절과 위장에 생기는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설포라판 성분은 일반 양배추보다 약 4배나 많은 양을 품고 있었다. 또한 적양배추 추출물을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양배추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절염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최겸 씨에게 적양배추를 전달. 10일간의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근데 적양배추는 샐러드로만 먹어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먹어요? 그러고 보니 적양배추 하면 대부분 샐러드나 즙을 떠올리는데 관절염 약 부작용을 막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제가 추천하는 적양배추 활용법은 아침 공복 한 잔으로 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적양배추 주스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적양배추를 섭취하면 비타민 U가 위 점막의 재생과 보호를 도와서 위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는데요. 이때 딱 한 가지만 더해서 함께 갈아주면 초간단 적양배추 주스가 완성됩니다. 적양배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줄 특별한 비법의 정체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적양배추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토마토의 클로로겐산과 만나게 되면 흡수율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적양배추 100g에 토마토 하나를 더해 곱게 간 다음 기호에 따라 견과류를 더해주면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 위장을 보호해줄 적양배추 주스가 완성된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입술에 닿는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이거 앞으로 꾸준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매 끼니 반찬으로 적양배추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적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적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미생물의 생장을 더디게 하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서 유산균이 2~3배 더 많이 발생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장유진 한의사가 알려주는 적양배추 물김치. 먼저 물 5컵에 소금 2분의 1컵을 넣어 절인 물을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썬 적양배추를 소금물에 넣고 절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소금물에 40분간 절여주면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적양배추를 절일 수 있다. 적양배추를 절이는 동안 물김치에 넣어줄 쪽파, 미나리, 홍고추를 손질해준다. 이제 물김치에 양념물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일반 물김치 양념과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저염 비법 하나만 더해주면 적양배추의 영양을 배가시킨 물김치가 탄생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감자입니다. 적양배추 물김치에 감자를 넣는다? 보통 김치를 담글 때 찹쌀풀을 많이 쓰시잖아요. 찹쌀풀 대신에 찐 감자를 으깨서 죽을 써주면 감칠맛은 높이고 물김치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비법이 됩니다. 더구나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C가 적양배추의 안토시아닌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영양 궁합도 아주 잘 맞는 조합입니다. 찐 감자 하나를 으깬 다음 물 1컵 반을 넣고 죽을 써준다. 식힌 감자죽에 물 6컵, 소금과 설탕, 간, 무를 넣고 섞어준 다음 손질해둔 적양배추와 채소에 양념물을 부어주면 매 끼니 섭취 가능한 적양배추 물김치 완성!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어요. 김치라고 해서 나 진짜 힘들게 만들 줄 알았어. 근데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네요, 만드는 게요.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먹을 것 같은데요. 아주 맛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적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약 부작용인 위장 출혈을 막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 청기누설에서 준비한 10일간의 프로젝트. 아침 공복에 적양배추 주스를 섭취하고 적양배추 물김치를 식단에 활용한 최겸 씨. 하루 1시간씩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관리에 돌입했다. 그렇게 10일이 지나고 과연 그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위장장애와 관절염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염증 수치를 확인을 했었고요. 10일 전에 6으로 증가되었던 염증 수치가 5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식습관 조절하시고 운동 등 조절하시면서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을 한 결과 염증 수치가 줄었다는 것. 내 몸 내가 느끼기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선생님께서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적양배추 먹으면서 계속 내 몸 관리를 스스로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관절염 약이 부르는 부작용인 위장 출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적양배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4분의 1통 2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